통일교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예제 1번 가보겠습니다. 자, 숫자 1, 1, 2, 3 하나씩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두 수의 곱 밑줄 놓습니다. 확률 변수 x. 자, 언제나 통계의 시작은 확률 변수의 밥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확률 변수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그 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밑줄친 이거 꺼낸 공에 있는 두 수의 곱을 관심 가져야 된다 이거잖아. 그러면 일단 저 주머니 안에 있는 숫자들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뽑아냈을 때의 총 가지수는 5 콤비네이션 2 10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걸 뽑아가지고 곱한 값에 관심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는 순서상 같은 거 동원하지 말고 표를 그립니다. 표를 그리는 게 번거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확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실수하지 않는 거잖아. 확률이 뭐 계산이 복잡해서 틀리는 애들은 거의 없어. 실수. 순서상을 빼먹는다거나 아니면 순간적인 계산 실수 때문에 확률은 틀리는 거야. 그 실수를 최소화하자라는 의도야. 자, 그래서 표를 어떻게 그리느냐. 자, 1, 1, 2, 2, 3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 말이야. 일단 첫 번째 확률의 계산이니까 여기는 1하고 1, 2, 2, 5 서로 다른 숫자들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주머니 안에 이런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꺼내다 보니까 이거 다 다른 놈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서 2개를 한꺼번에 들어있을 때 내 손에 2개가 들려있잖아. 그럼 이 2개가 절대 똑같은 숫자일 리는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제끼라. 선생님, 이 표를 전체적으로 다 활용해야 되는 문제는 어떤 건가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눈으로 이루어진 주사위 2개를 던질 때 그러면 이 주사위와 이 주사위 다 다른 주사위로 봐야 되잖아. 그때는 이걸 몽땅 다 다른 경우로 봐야 된다. 25가지를.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야. 여기서 2개를 한꺼번에 꺼낼 때 그랬으니까 2개가 내 손에 한꺼번에 딱 뽑힐 때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요거하고 요것도 같은 것으로 봐야 돼. 그래서 밑에 거는 아예 그냥 지워버린다. 여기는 왜 지웠다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이고 2'이면 이거 2개를 다 뽑았다 해서 똑같은 일이다 라고 보지 않잖아. 이게 서로 다른 일이야. 다른 숫자로 취급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2개를 한꺼번에 다 뽑았을 때 내 손에 똑같은 숫자가 2개 뽑힐 리가 없어. 뭐 1'이 2번 뽑히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인 거야.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게 5 콤비네이션 2의 정체라고. 자, 그래서 내가 결론 내린다. 여기서 뭐 몇 개를 한꺼번에 뽑을 때 그러면 항상 표를 그려놓고 대각선 날리고 절반 내면 된다. 밑에 거 그냥 날려버리면 돼. 왜?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쓸 거냐면 곱을 쓸 거예요. 곱. 관심 대상이 곱이니까. 여기는 1, 2, 2, 3 되고 여기는 마찬가지 2, 2, 3. 요거는 4, 6, 여기는 6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노란색으로 쓴 숫자가 바로 확률 변수라. 이산 확률 분포표를 그립니다. 1, 2, 3, 4, 6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1, 2, 3, 4, 6. 자, 전체적으로 확률을 밑에다 쓰면 되죠. 총 10개 중에서 1은 1개. 자, 10개 중에서 2가 보니까 4개가 나오고요. 10개 중에서 3이 보니까 2개가 나오고 10개 중에서 4는 하나, 요거는 10개 중에 2개. 자, 요 확률의 총합이 1이 되는 걸 확인해야 잘 계산했다가 검증이 되는 거지. 되죠? 자, 이렇게 딱 해주면 이제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내가 제시한 거야. 절대 실수하지 않겠죠. 자, 이런 다음에 요거의 의미만 파악하면 되잖아. 확률 변수가 4 이상 되는 확률의 총합을 묻는 거야. 그리고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여기 등호가 있다 없다 매우 중요하죠. 요거 틀리면 무조건 다 틀립니다. 4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4하고 6, 요 밑에 있는 확률 요거 2개를 더하시오라는 뜻이었어. 그래서 답은 10분의 3, 2번이 정답이다 라고 답 내면 돼. 자, 이제 1번 보겠습니다. 1번 유제 1번 확률 질량 함수로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상 확률 분포 표를 안 주고
이와 같은 확률 질량 함수로 줘도 우리는 표를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산확률 변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표로 다이렉트로 줄 때도 있고 지금처럼 확률 질량 함수로 줄 때도 있어요. 이름이 왜 질량이냐 그런 거 너무 관심 가지지 마세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별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요 확률 변수를 투입시켰을 때 그에 대응되는 확률을 주는 함수값 내지는 함수식 내지는 뭐 수열로 따지면 일반항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해놓고요. 확률 변수가 누구냐면 이겁니다. 이게 1, 2, 3 쭉 가서 n인데 1 밑에 확률은 x 대신에 1을 딱 집어넣으면 여기 28분의 a 이렇게 갈 거고요. 여기는 28분의 2a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4일 때 확률이 주어져 있어요. 4는 여기다 4 집어넣은 거니까 28분의 4는 7분의 약분하면 7분의 이렇게 되는 a 이건데 이 7분의 a로 계산하는 것이 여기다가 지금 4 집어넣은 거야. 약분해서 7분의 어쩌고저쩌고는 7분의 a잖아요. 그 값이 7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1이라는 걸 준 거죠. 1. 자, a가 1이라는 걸 파악하면 이렇게 갑니다. 이제 이것도 센스있게 28분의 그냥 4라고 쓰겠습니다. 28분의 3 쭉 가서 여기는 28분의 n이겠죠. 이제 뭐 묻지는 않았지만 n도 한번 찾아보면 요 밑에 걸 총 더하면 뭐냐 28분의 1을 바꿔내면 1 했을 때 n까지 합은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자, 이 값이 일단은 1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요거는 n 플러스 1 자체가요 요 2배하면 얼마요? 56이죠. 87에 56. 자, 그래서 n이 7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n이 7. 요거는 뭐 묻지는 않았지만 한번 구해본 거야. 자, 질문 내용은 2에서의 확률, 2일 때의 확률과 1일 때의 확률의 차이를 물었습니다. 요거에서 요거 뺀 걸 물었단 말이야. 답은 28분의 1,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유제 2번 바로 가봅니다. 문제가 뭐 쉬워서 산수 실수만 안 하면 되는 단원입니다. 요거는. 자, 이산확률에서 x의 분포표를 주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일 때의 확률. 자, 이 문장을 읽기 전에 말이야. 언제나 이산확률 분포표를 다루는 자세 1순위 밑에 있는 확률의 중합이 1이다부터 처리합니다. 언제나. 자, 그럼 여기 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요. 이거를 다 더한 놈이 얘가 4분의 1이었으니까 얘는 4분의 3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1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1일 때 확률 보니까 4분의 1이죠. 뭐 연립 방정식 푸는 거야. 2보다 초과는 3, 4하잖아. 3, 4. 그럼 요 밑에 확률 요거 두 개 더하라는 게 이 말의 의미야. 자, 그러면 이게 b 더하기 c다. 보자. 2보다 초과하는 확률 b 더하기 c.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만큼이 4분의 1이다라는 식이 하나 이렇게 하고 a 이런 것도 찾을 수가 있겠는데 요거는 그냥 이대로 두고 마무리를 일단 해보자. 자, 문제에서 a를 갖다가 구하라 이 소리네. x 이퀄 2일 때 확률 요걸 구하라 이 소리니까 장난하나? 요거 대신에 4분의 1을 대입하면 이거 금방 나오잖아. 4분의 2 답은 1번이네요. 1번. 자, 그래서 a는 2분의 1이다 찾아냈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요놈의 답이죠. 자, 2번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에 대한 이야기 예제 2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기대값이 기대값. 자, 마찬가지로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제일 먼저 확률의 총합. 자, 이거를 8로 통분해 봅니다. 8분의 2잖아요. 자, 따라서 a 더하기 b는 이 밑에 있는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사실로부터 두 개 더하기 8분의 3이면 얘는 8분의 5가 돼야 돼. 자, 이랬을 때 기대값이 나와 있습니다. 기대값. 이때 제곱의 평균이 얼마냐 물었으니까 자, 일단 기대값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확률 변수랑 그에 해당되는 확률을 곱해서 모조리 더한 거죠. 자, 이렇게 다 하면 8분의 1 더하기 2a 더하기 3b 더하기 요래 하면 8분의 8이니까 1이고요. 이거 계산한 값이 8분의 2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분의 9를 넘겨서 빼면 2a 플러스 3b 요게 이제 8분의 23에서 8분의 9를 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이제 계산한 결과가 자, 8분의 14? 그럼 4분의 7이 나옵니다. 4분의 7. 자, 요거 한번 써볼까요? 2a 플러스 여기에 됐을까? 2a 플러스 3b가 이것이 4분의 7이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 2배를 할까요? 2배하고 2배하고 여기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8분의 14, 요거 그대로 약분하지 말고 놔둘 걸. 그래서 요거 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 노하우를 전수하면 미리 여기서 약분하는 게 오히려 계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계산을 하다 보면 다시 또 되돌아가서 통분을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약분은 미리 하지 말고 잠깐 내뒀다가 이 계산을 염두에 두고 하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빼내리면 B가 나온다. 8분의 4다. 그죠? 이건 뭐 2분의 1이죠. B는. 자, B가 이렇게 구해지면 이제 A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A도. 자, 그냥 여기다 넣을게요. 2A는 8분의 10에서 여기다 2분의 1을 딱 집어넣으면 1이니까 요걸 뺀 거죠. 그래서 요거는 8분의 2가 나오고 4분의 1이네요. 따라서 A는 이제 8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졌어요. A, B 다 구해졌습니다. 자, A가 8분의 1이래. 그 다음에 B는 8분의 4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1이 된다. 요건데 마지막으로 구하는 건 뭐였냐면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X제곱을 확률 변수 제곱을 X제곱한 걸 새로운 확률 변수로 삼았을 때 평균. 자, 요거 제곱을 위해서부터 1이고 4고 9고 16이니까 이 빨간색의 평균 묻는 게 이놈의 정책. 그러면 이놈의 평균은 항상 저놈을 확률 변수 삼아 밑에 있는 대응되는 확률과 곱해서 다 더한 거. 자, 아래 위로 곱할 거니까 8로 딱 써놓고요. 1, 4, 36 더하기 32 요거니까요. 8분의. 자, 요렇게 하면 일단 얼마예요? 68에다가 5까지 넣어. 이렇게 되겠죠. 73 이렇게 돼? 8분의 73 3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유제 3번 갑니다. 이상 확률 변수 확률 분포표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기대값을 구하시오. 일단 언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확률의 총합이 1이다부터 갑니다. 자, 요것도 통분을 2A로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은 2A분의 4. 자, 요 값이 지금 현재 1이다. 이거니까 약분하면 이거니까요. A는 2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A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요거는 4분의 1이고, 요거는 4분의 1이고, 요거는 4분의 2다. 자, 요거를 그냥 약분하지 말고 이렇게 두세요. 계산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기대값은 A가 지금 아까 2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2를 넣어보면 요거는 1이고요, 요건 2고, 요건 3이니까. 자, 4분의 2. 아래 위로 곱해서 다 더한 거니까요. 2. 그 다음에 요거는 3. 이렇게 됩니다. 자, 4분의 7.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산수계산만 안 하면, 실수 안 하면 됩니다. 4번 갑니다. 이상확률 변수 x가 지금 보니까 3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3의 4제곱. 그에 해당되는 확률 질량 함수는 로그로 되어 있는데, 자, a의 로그에 3을 비출하는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가 x일 때 확률. 자, 보니까 3의 1제곱을 여기다 넣고 그러면 1이니까 그냥 a가 되죠. 3의 2제곱을 여기다 넣으면 요 값 자체가 2되니까 2a가 되고 마찬가지로 3a가 되고 4a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언제나 확률의 총합이 1이다로 가는 거니까요. 10a 10a가 1 따라서 a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뭐 하냐면 기대값을 구하. 기대값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놈을 다 더하라 이 소리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10분의 1이고요 이게 10분의 2고 10분의 3이고 이게 10분의 4인데 이 상태에서 아래 위로 곱해가지고 다 더한 게 지금 요건데 그 앞에 10배를 해놨잖아. 그럼 저 10배 때문에 그냥 분모가 다 없어질 거라고 미리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분자들끼리 더한 것만 다 더해서 답을 쓰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3 더하기 9, 2, 18 더하기 27 곱하기 3 더하기 요거는 81 곱하기 4. 요것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네요. 27에다 3 곱하면 3021 81이고 요거는. 자, 그럼 요만큼은 81 곱하기 5하면 되잖아요. 405 405에다가 요거 더하면 21 그러니까 426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426
자, 넘어가서 예제 3번 가고요. 이제 이상확률 변수의 분산이라는 건데, 개념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 듣고 왔을 거니까 분산은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먼저 분산의 정의는 뭐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근데 이제 편차라는 거는 뭐냐면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죠.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놈을 편차라고 부릅니다. 분산은 편차 제곱을 평균 낸 걸 말해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이제 어떤 놈의 평균이라는 것은 그 편차 제곱이라는 것 자체를 확률 변수로 삼아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거는 언제 쓰면 좋으냐면 이 편차 자체가요 자연수나 정수로 딱 떨어질 때 쓰는 게 좋아. 알겠지? 근데 이게 이제 편차 자체가 정수나 이런 걸로 안 떨어지면 이게 오히려 계산이 복잡할 수 있으니 그때는 분산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전체의 제곱을 빼는 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배웠어.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에서 다 유도하고 공식을 알고 있다는 과정에서 이걸 지금 유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전체의 제곱을 뺀 거. 요거는 이제 분산의 정의, 요거를 정리라고 부르죠. 정리. 자, 그럼 이랬을 때 잘 들어야 돼. 이 둘 다 뭘 일단 알아야 돼.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균을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분산을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죠. 분산 물어보면 자동 평균이 필요하니까 평균을 알아서 구할 수 있는지가 분산 질문에 다 포함되어 있어. 아시겠어? 그래서 언제나 분산 질문 받으면 평균부터 찾아야 돼. 그리고 그 평균이 정수로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확률 변수가 정수로 자연수로 딱 떨어지면 위쪽의 길을 선택하고요. 분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 길을 선택해서 보편적으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분수가 나오더라도 편차 자체가 이렇게 정수로 딱 떨어지면 위에 게 더 편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숫자 1, 2, 3, 3이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이, 자, 이게 이제 1, 2, 3, 3이 하나씩 적혀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꺼낸 공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 이번에는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라고 하자. 자, 언제나 통계의 시작은 확률 변수의 합. 보니까 여기서 두 개를 한꺼번에 꺼내서 그 놈을 더한 놈에 관심이 있대요. 자, 표를 그리라고 했어. 물론 이 3'은 다른 놈으로 봅니다. 다른 숫자로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개를 꺼낼 때는 전체 경우의 수가 4 콤비네이션이 6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6가지냐면 두 개를 한꺼번에 꺼내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개의 숫자가 똑같은 숫자 1, 2는 없어. 그럼 대각선 달리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꺼내다 보니까 내 손에 한꺼번에 꺼내긴 숫자의 순서 신경 안 써. 그래서 얘나 똑같은 걸로 볼 거야. 밑에 거 가지고 요 위에 있는 빈칸 6개, 그놈이 바로 여기서 두 개 꺼내는 정체야. 그들의 합을 관심 가지니까 합을 써봐. 3이고, 이거 4고, 이건 5고, 6이지. 자, 이 노란색으로 쓴 숫자가 바로 내가 관심 있는 확률 변수. 자, 그래서 X. 이거는 3, 4, 5, 6이고, 3은 6개 중에 하나, 4는 6개 중에 둘, 5도 6개 중에 둘, 이거는 6개 중에 하나.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총 합이 1인데, 자, 이때 이제 분산 구하기 전에 기대값 평균부터 찾아야 되는데, 이때 기대값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아래 위로 곱해서 다 더한 건데, 자, 선생님이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면, 요 확률 변수끼리의 간격이 지금 똑같죠. 간격이 일식으로. 그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확률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요, 항상 기대값은요, 요거의 정중앙 4.5 위치에 생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중학교 때 포도 알 그림이라고 배웠을지 몰라. 평균은 언제나 시소의 원리입니다. 평균은 언제나 시소의 평형점에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수학 점수라고 생각하면 3점, 4점, 5점, 6점, 이게 확률 변수인데, 이 반은 전체가 6명이 있었던 거야. 총 6명이 한 반이었던 거야. 3점 맞은 애가 1명 있대요. 4점 맞은 애가 지금 2명 있대요. 5점 맞은 애도 2명이 있고,
6점 맞은 애가 한 명이 있대요. 지금 밑에 있는 확률은 지금 저걸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걸 시소라고 봤을 때 평형점이 어디 생깁니까? 정확하게 여기 생기죠. 4.5에 저걸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나 요 간격이 똑같고 요 밑에 있는 확률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언제나 4하고 5의 정중앙 여기가 기대값이 됩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기대값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답하랍니다. 4.5야 2분의 9. 자, 이랬을 때 이제 분산 물었기 때문에 분산 요게 이제 4분의 9라는 게 분수기 2분의 9라는 게 분수기이기 때문에 분산의 정리 씁시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전체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요. 평균은 이미 구해놨잖아요. 자, 제곱의 평균 구할 때 x제곱을 위에다 써봐. 9, 16, 25, 36. 저 빨간색의 평균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 빨간색을 새로운 확률 변수로 삼아서 밑에 대응되는 확률과 곱해서 더한 거. 그놈이 언제나 평균이야. 자, 그래서 6분의 9 더하기 16, 30이죠? 이거 두 개 50. 요는 36. 에서 요놈 전체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4분의 81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먼저 요 앞에 그 계산을 차분하게 해보면, 요거는, 보자. 요거 앞에 게 요 41에다가 요거는 86이죠. 그럼 127인가요? 127? 127이고. 자, 요거는 보니까, 12로 통분하면 되겠네, 그지? 12로 통분해보면, 요거는 2배니까 2024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3배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54에서 243을 빼는 거니까 이건 11이 나오네요. 12분의 11. 자, 그런데 그 앞에다가 12배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12 곱하면 답은 11이 나온다. 그래서 예제 3번의 답은 11이 된다. 그냥 산수 계산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산수 계산. 자, 예제 5번을 가보겠습니다. 이산확률에서 x의 확률 분포표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기대값이 4분의 9일 때 vx를 구하라. 이건 뭐 기대값 좋네, 아예. 기대값이 좋어요. 자, 그럼 먼저 항상 확률 분포표를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확률의 총합이 1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거야. a 더하기 b. 여기 있는 이놈이 4분의 1이었으니까 요거는 4분의 3이다. 일단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기대값 요거 계산하면서 식이 또 하나 나오잖아. 자, 아래 위로 곱해보자. 4분의 1 더하기 2a 더하기 3b. 요 값이 기대값인데 4분의 9요. 자, 따라서 2a 플러스 3b는 요거 4분의 9, 4분의 1 넘겨서 빼면 4분의 8. 자, 약분하지 말고 이렇게 일단 둬봐.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요거를 양배를 2배를 할까요? 2 여기는 4분의 6 4분의 6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지? 두 배를 하면, 자, 이걸 빼내립니다. 그럼 b는 4분의 8에서 4분의 6 빼면 4분의 2가 되고요. 2분의 1인 거죠. b 2분의 1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2a는 이게 1 되니까 넘어가면 4분의 4를 빼면 4분의 2가 돼. 따라서 a는 얼마냐면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두 가지 시키면 a는 4분의 1이고요. b는 4분의 2. 요렇게 일단 약분하지 말고 써요. 약분하지 말고. 나중에 계산을 염두에 두고 약분을 안 하고 쓴 겁니다. 자, 요랬을 때 이제 분산이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전체의 제곱을 빼는 거다 보니까 일단 먼저 제곱의 평균 요걸 x제곱해서 위에서 보면 1, 4, 9. 이 주황색의 평균은 이 주황색을 새로운 확률 변수로 삼아 밑에 있는 대응되는 확률과 곱해서 다 더한 거. 자, 따라서 4분의 1 플러스 4 플러스 9, 2, 18에서 그 다음에 평균을 아까 구해놨잖아. 주어졌잖아, 참. 요거 전체 제곱한 거 16분의 81이죠. 이렇게.
자, 16으로 통분해 보면 요거는 일단은 다 더하면 23인데 거기다가 4를 곱해야 되죠. 90. 92에서 81을 뺀 거죠. 맞죠? 뭐야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 11 나오네. 여기 우리가 정답이네요. 16분의 11,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 자, 이제 예제 4번은 이 확률 변수의 변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개념 정리는 다 돼 있다고 보고 문제 푸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개념 강의에서 다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자, 흰 공 1개와 검은 공. 자, 흰 공이 1개 들어있고요. 검은 공 2개가 들어있고, 빨간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이런 주머니가 있대요.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 중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다시 한번 통계의 시작은 확률 변수의 파악으로부터 시작한다. 자, 확률 변수가 3개의 공을 꺼낼 때 검은 공의 개수에 관심이 있대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이제 확률 질량 함수 한번 해볼까요? X를 R개 뽑았을 때 확률은 자, 전체 총 몇 개가 있나? 여기 6개가 있잖아요. 6개. 6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고? 3개를 갖다가 뽑는데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그 중에 검은 공의 개수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면 검은 공 2개 중에서 R개가 검은 공 뽑혔다는 소리고, 자, 다시요. 요 R개가 검은 공의 개수입니다. 6개 중에 3개 뽑을 때 검은 공 2개 중에서 R개가 나왔고, 그 외에 검은 공 말고 나머지 공이 4개잖아요. 그럼 4개 중에서 나머지 3 빼기 R개가 나왔다. 요거를 이제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보면 되겠다. 그 소리잖아요.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전체 경우 중 검은 공의 개수가 R개일 확률 이 뜻이니까요. 2개 중에서 R개가 나왔고, 나머지 4개 중에서 남은 3 빼기 R개가 나왔다. 자, 이거 어떻게 합쳐서 이제 3개가 돼야 되는 거죠. 단 R이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검은 공 2개밖에 없잖아요. 빵개, 1개, 2개가 된다. 자, 이런 걸 이제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아? 그럼 애초에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하나 딱 세워놓으면 이 표 같은 거 그릴 때도 뭐 이거 보고 바로바로 세울 수 있잖아. 물론 굳이 이 짓 안 해도 따로따로 하나 찾아내도 되는데, 이런 거는 뭐 단순 반복이 또 헷갈릴 수 있는 실수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딱 써놓고 가면 좀 덜 헷갈리죠. 자, X가 0, 1,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밑에다가 확률은, 자, 이제 먼저 0을 넣으면 6, 2, 3 계산이 20이잖아요. 20분의 20방 1, 여기다 넣으면 43,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거는요 20분의 여기다 1넣으면 2 곱하기 여기다 1넣으면 42니까 6, 12가 되죠. 12 이렇게. 이거는 20분의 여기다 2 넣으면 1, 여기다 2 넣으면 42, 6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더해서 1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딘가 잘못됐다는 게 나오잖아요. 어딘가 이거 잘못됐다. 아, 맞네. 잘못됐네.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이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 여기가 잘못됐네. 그래서 금방 내가 뭐 했냐면 다 더한 게 1이라는 걸 확인함으로써 어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를 챘어. 그지? 그러니까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보면, 갑자기 불현듯 이 짓 하면서 실수하면서 떠오른 게 있어. 이런 문제 풀 때 말이야, 보통 고난이도 문제의 특징이 이 시그마, 복잡하게 시그마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일단 여태까지 기출 문제 중에서 몇 개 있어. 그게 고난이도를 만드는 이산확률 변수에서 방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확률 변수 파악하고 그 밑에 확률을 대응시킬 때 이 확률을 어렵게 내는 문제들이 있어. 밑에 확률을 구하는 게 어렵게 내는 문제들이 있어. 그거 문제 구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확률이 궁금한데 어려워. 못 구하겠어. 근데 이거 2개는 잘 구했다고 치자. 잘 구할 수 있다고 치자. 이 밑에 있는 이 확률을 구하라는데 못 구하겠어. 근데 시간을 보니까 2분밖에 안 남았어. 그때는 전체 1에서 이거 2개를 빼서 여기다 써서라도 풀어야 되겠지. 그렇게라도. 근데 보편적으로 시간이 넘쳐날 때는 그 짓을 절대 하면 안 돼. 왜 절대 하면 안 되느냐? 이 앞에 2개를 네가 정확하게 구했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절대로 이 앞에 구한 게 맞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구해놓고 검증을 거치세요. 다 더한 게 1이 되는지를. 안 되면 어디가 잘못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짱돌 굴린다고 집단에는
이것만 돼 구하고 여기는 계산도 안 해보고 1에서 빼서 쓰고 2까지 버려. 그거는 시간이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 그냥 쓸 수 있는 방법이야. 그딴 짓 하지 말라고. 다 더해서 1이냐 확인해. 딱 보니까 이제 1 확인됐어. 그러면 확률이 맞게 계산될 거니까, 자 요거 구하라 했으니까 2배의 2의 x 더하기 1 이거 묻는 거니까 기대값 구해보자. 자 20분에 요거는 어차피 빵이고 12 8 뭐야 이거 계산하니까 1 나와. 여기다 1만 넣으면 답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봅니다. 6번. 자, 확률분포표 가지고 분산은 요 뒤에 빼기에는 영향을 안 받고 요놈의 제곱배 되니까요. 81배의 VX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언제나 시작 확률의 총합은 1이라고 들어갑니다. 자, 3분의 A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3분의 1 이거 다 더한 게 1이다. 3을 곱해서 정리하면 A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1은 3일. 그럼 3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빵이 되고요. 3A에 여기는 2, 1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자 확률은 언제나 양수이니까요 3분의 2라고 나왔습니다. A가 3분의 2라고 나오면 요거는 3분의 1로 넣으면 9분의 2가 되고요. 요거는 3분의 2에 좀 9분의 4가 되는 거죠. 요거는 9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다 더해서 1이 되는 대로 확인했어요. 잘 구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먼저 기대값부터 구해야 되냐. 기대값은 자 9분의 2 플러스 2, 4, 8 플러스 3, 3은 9니까요 9분의 19 이렇게 나왔어요. 기대값 9분의 19. 자 이제 분산이라는 것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전체의 제곱을 뺀 거다 보니 먼저 제곱의 평균 구하기 위해 x제곱을 써보자. 1, 4, 9 저 주황색의 평균을 써보면 자 9분의 자 이렇게 하면 2 더하기 4, 4, 16 더하기 3부 27 여기에서 자 그 다음에 이거 전체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요 81분의 19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앞에 81배를 해야 되잖아. 그치? 요거를 자 요거는 봤으니까 이제 쉬워볼게 그냥. 그럼 이 주황색에다가 이제 81을 곱한 걸 바로 쓰자고. 이거는 9가 약분이 돼서 얘랑 여기 9배 하면 되니까 9배 여기 지금 보니까 18에다가 27 더하면 45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 여기는 19의 제곱이 될 겁니다. 19의 제곱. 자 이거는 뭐 계산해야 되겠네. 45에다가 9를 곱으면 405 에서 19의 제곱이잖아. 19의 제곱 381. 자 381을 빼면요 어딘가 상수가 잘못됐는데 상수가 잘못됐어. 어딘가 81이면 자 뭐 이게 잘못됐네. 멍충아 요거 지금 6이고요 361 멍충아. 자 그래서 361이니까 요건 454 44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네. 4번. 자 그 다음에 유제 7번을 가봅니다. 유제 7번. 자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표를 그려봅시다. 여기는 요놈의 확률 변수 1, 2, 4예요. 자 여기다가 1을 넣으면 7분의 4가 되고요. 1을 넣으면 14분의 3을 넣으면 4를 넣으면 28분의 4 이렇게 됐어요. 자 다시요. 여기다 1을 넣으면 7분의 4 1을 넣으면 14분의 4
자, 이거는 약분을 하면 7분의 2고요, 그냥. 이거는 약분을 하면 7분의 1이죠. 동공증이 시대인데, 그냥 뭐 넣으면서 약분하면 되는 걸, 그지?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봐봐. 나는 금방 1, 2, 4를 여기다 넣을 때 위에 거 4랑 약분할 생각을 사실상 못했어. 이런 게 발생한다니까,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1 더하기 1을 2라고 쓰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럼 비단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런 거야. 인간이면 계산이 평소에는 차분하게 잘 되는 것도 있잖아. 긴장하고 뭔가 이렇게 그날 컨디션에 따라 보이던 게 안 보일 때가 있고 이래요, 계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 당부를 드릴게. 이 통계는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틀리는 학생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근데 이 통계에서 저 마지막 통계적 추정 이런 단어 가잖아요. 그럼 유일하게 거기 소수점 계산이 복잡한 게 나온다고. 거기서 산수 실수에서 틀릴 위험이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밑에 있는 확률 이거 구할 때 방금과 같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절대로 이 앞에 두 개를 갖다가 네가 잘 구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는 1에서 요거 두 개 빼서 답을 쓰자 이딴 짓 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럼 큰일 납니다. 언제나 자기가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딱 깔아놓고 검증하는 태도를 거쳐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문제에서 이놈의 평균이라는 것은 ax 플러스 b 물은 ab의 2의 x 더하기 b 요건데 요 값이 2고 표준 편차라고요. 더하기 b에는 영향 안 받고 절대값 ab죠. 요것이 지금 2루트 1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이랬습니다. ab가 결정이 되지 않나 봐요. 아니면 ab가 하나가 한 쌍이 나오지 않나 봐. 자, 원래 이 최대값 물으면 결국 이거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ab의 관계식 하나를 줘서 여기다 투입시키면 이게 한 문자로 표현이 되고 그 문자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는 그 문자에 대한 범위가 제시가 되면 됩니다. 범위가. 혹은 A하고 B 순서상이 여러 개 나와서 그 중에서 더한 게 최대가 될 때 찾으라 할 수도 있어. 언제나 명심해. 어찌됐건 AB가 그냥 딱 한 개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자, 먼저 보니까 요거부터 가보면 이 평균 자체를 구해봐야 되겠네. 이 x를 구해보면 7분의 이렇게 하면 4 7분의 12 이게 이제 평균이에요. 자, 따라서 7분의 12a 더하기 b는 2다라는 식이 하나 나와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는 분산과 관련되니까 분산을 구해보는데 분산을 자, x제곱 써봅시다. 1고 4고 16이죠. 그러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전체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요. 자, 7분의 이렇게 하면 4 플러스 이렇게 하면 8 플러스 이렇게 하면 16. 자, 여기에서 빼기 하기를 이놈 전체의 제곱이니까요. 49분의 144가 됩니다. 자, 이거 49로 통분을 해보면 이렇게 28에다가 7을 곱하면 7, 8에 56 7, 24, 196 되나요? 여기서 144를 빼라. 자, 이거 49분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게 이제 분산인데 그럼 표준 편차는요, 이거를 그냥 분산으로 바꿔서 처리하자. 그럼 분산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a의 제곱배 vx 이건데 요거의 제곱이겠죠. 4-4, 52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이거 봐봐. 요 a 제곱자리가 요 a 제곱자리가 49가 돼야지 곱해서 52다 이렇게 바로 보이죠. 따라서 a의 제곱이 49다. 자, a는 플러스 마이너스 7이다 했는데 a가 양수다 음수다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해가 가네. a가 플러스 7일 때와 마이너스 7일 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a가 만약에 7이면 여기다 7을 딱 넣는 순간 b는 12가 넘어가서 빠지면 마이너스 10 나오고요. a가 만약에 마7이면 여기 마7 넣어봐. 마이너스 12가 넘어가서 14. 다시 마7이면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14. 오케이. 요 두 개의 순서상이 나오는데 이때 두 개 더한 놈. 자, 두 개 더한 놈은 마상. 요거는 두 개 더한 놈이 7.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최대값은 7,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7이 된다는 걸 발견했고, 자, 넘어가서 제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가 중요하죠. 이산확률 변수에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이항분포 문제잖아요. 대신에 이제 요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계산 공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지? 자, 흰공 9개와 검은공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그랬어요. 흰공이 9개가 있고요. 검은공이, 자, 보니까 N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확인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는 시행. 자, 독립적인 시행의 결과물로서의 검은공이 나온 횟수. 자, 어떤 횟수를 묻는데 단순 횟수가 아니고 독립시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횟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 X가, 횟수가 빵부터 시작해야 된다. 무조건 빵부터 시작해야 돼. 빵부터 시작해서 시행 횟수가 몇 번이니까 100까지 다 가능해야 돼.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반드시 확률 변수가 빵에서 시작해야 돼. 빵부터 시작해서 100에서 끝날 수 있는 게 이항분포의 성질이야. 자, 첫 번째 뭐라고? 독립시행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수, 명수, 횟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X가 확률 변수가 0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100에서 끝나줘야 되고, 이걸 만족하는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X를 이항분포라고 쓰고 시행횟수는 100번이고, 그리고 여기 써야 될 확률은 내가 관심 있는 검은공이 나올 확률이란 말이에요. 자, 총 n 플러스 9 중 검은공 n이 나올 확률. 자, 이랬을 때 이 기대값 자체가 요거 두 개 곱한 거. 자, 이제 이항분포를 일반화해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기대값은 이거 두 개 곱한 거, NP. 그 다음에 분산은 NPQ. 이거니까 P하고 Q는 또 더해서 1 되는 관계예요. 이 NP 자체가 기대값이니까 기대값에다가 Q만 곱하면 된다. 이 정도가 이제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아닙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게 25래요. 자, 그럼 n 플러스 9분의 n이랄 때 4분의 1이라는 소리고, 4n이고 n 플러스 9니까 이건 n은 3이다 찾아졌고요. 자, vx의 값을 물었으니까 요거 지금 현재 100에 4분의 1. 자, 이거 n 묻지 않았나? vx 물었나? 그럼 n 찾을 필요도 없었네. 자, 그러면 분산은 100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요게 우리가 원하는 분산이니까요. 아니면 그냥 요 평균에다가 4분의 3만 곱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4분의 75가 답이었네요. 자, 평균에다가 Q만 곱하면 일단 분산이 된다. 요거였고요. 자, 8번 갑니다. 유제 8번.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기대값과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뭐 분산이라고 하시죠. 분산은 보니까 4분의 15다. 이렇게 하지 뭐. 자, 그러면 이제 먼저 NP가 15다. 요게 이제 기대값이 요 두 개 곱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5에다가 Q만 곱한 거 있잖아. 이게 분산이거든. 4분의 15. 따라서 Q가 4분의 1이라는 거 찾고, 그러면 당연히 P는 4분의 3일 것이고. 자, 그럼 여기다가 P 대신에 4분의 3을 넣으면 N은 15에다가 3분의 4를 곱한 거니까요. 20이 된다. 이런 거 다 찾았어. 자, 문제에서 8배 N 대신에 20, P 대신에 4분의 3 집어넣으라는 소리니까요. 160에다가 이렇게 약분하고 6, 요걸 더하면 되니까요. 166이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유제 9번. 이 단어는 뭐 너무 쉬워서 그냥 계산 실수 안 하는 방법, 요것만 잘 연구하시면 끝입니다. 자,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2개, 뒷면이 하나 나오는 사건이 관심 사건인데, 이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64번 반복할 때 독립시행이에요. 그때 A가 일어나는 횟수, 독립시행의 발생 횟수, 그게 관심 대상 확률 변수인데, 이 X가 극단적으로 0번, 그럼 64번 중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 이 이야기고, 극단적으로 64번, 64번 전부 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항분포라고 결론 내렸어요. 반드시 이 X가 0부터 64까지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0부터 시작한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자, 그래서 X는 이항분포를 다루는데 시행횟수 64번이고, 여기 들어갈 확률은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 3 콤비네이션 2에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1제곱 이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요거는 8분의 3이다. 그럼 요거 이제 기대값은요 24가 나오고요. 분산은 그 24에다가 8분의 5만 곱한 거죠. 요거죠. 자, 문제에서 뭐 물었노? 요거 두 개를 더한가 물었어?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약분하면 15니까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냐 물었으니까 답은 39가 됩니다. 너무너무 쉬운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제까지 빠른 시간 내에 풀어봤고,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레벨 1, 2, 3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 2, 3도 전부 다 쉬워요. 요 단어는 너무 쉬운 단어니까 계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